엄청 사고 팔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죠.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좀 느낀 점? 느낀 점은요. 네. 사고 팔고 많이 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진짜.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30억을 만들고 순자산 말고요. 자산을 30억을 만들고 30년을 운영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억을 만들 수가 없죠. 내가 1000만 원인데 3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30억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여정 자체가 나한테 실력이 되고 나한테 엄청난 경험이 돼서 리스크를 헤칭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운영하면서 자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할 거예요. 거의. 저도 안 운영해 와서 모르겠죠. 이게 5년 막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을 사서 30년을 운영하면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목표가 없으면요.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사야 될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한테 3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지방에 갭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게 방법일까요? 왜냐하면 자산을 얼만큼 늘려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올라서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투자를 할지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경기도가 막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대출을 받거나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선대출, 뭐 후순위 대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3천만, 4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30억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안에 30억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 목표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떤 사람 얘기는 듣고 어떤 사람 얘기는 걸러야 되는 거지 막 뭐가 좋다더라 해서 훅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그 자산을 만드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분들도 많고 또 돈도 있으신 분도 많지만 가져가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산을 크게 늘려놓고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30년 전에 어떤 거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아빠가 그 뭐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15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15배를 갭을 끼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갔겠죠. 갭 투자를 했으니까 그 당시. 그러면은 15배가 아니라 15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150배를 안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팔아. 그냥 뭐 월세를 주거나 뭐 전세를 주거나 하면서 뭐 계속 내 돈을 메꾸거나. 그러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어차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근데 그 자산을 성장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저도 많이 팔아본 이유가 그런 것들이 막 정말 느껴질 때까지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팔아요. 지금은 잘 안 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주를 많이 매집을 했어요. 아니, 세금 터지잖아요. 막 내는 거죠. 그 플러스 B를 하니까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플러스 B가 더 많은데요. 뭐. 종부세 많이 안 터지세요? 종부세 터지면 내야죠. 네, 그러니까 단타도 뭐 법인 단타도 하지만 법인도 좀 썼고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B 하면은 일단은 버틸 힘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2억 그거 얘기했잖아요.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한테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 가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정산하면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지금 이자, 종부세 이런 거에 지금 막 매몰되면요. 투자 못하죠. 투자 어떻게 해요? 그거 매몰되면요. 막 1억씩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연봉이 1억도 안 되고 나 돈 까먹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1년 동안 저거 냈는데 내가 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 저거보다 더 번다. 나 벌어서 낸다. 이런 생각해야죠. 그러면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뭐라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시장이 문제가 터지면 대응을 하는 게 투자고 두려워하면은 끝도 없죠. 외부 상황이 지금 막 금리도 인상하는 주의이고 막 그쵸. 주식 박살나고 있고 박살났죠. 최근에 이제 루나 코인, 코인 쪽도 지금 막 이렇고 뭐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막 어수선하고 막 이래서 지금 약간 하락에 대한 두려움?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왜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IMF도 봤고 서브프라임도 봤고 막 이런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 이런 건 좀 두렵지 않으세요? 다주택자로서? 그래서 실거주장에 투자하라는 건데요. 그 모든 변수들은 유동성장에서 와요. 하락은요. 유동성장에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꼭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잘 안 떨어지는데 필요 없던 것들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루나 같은 경우에도 걔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다 큐지 조각이 돼버린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들은 잘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실거주장이라는 게 정말 사는 사람, 그 집을 필요해서 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전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IMF가 온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급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런 것들은. 근데 많이 올랐던 것들,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는 하방 경직성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필수제가 아니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으면 떨어지는 게 유동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이 올수록 이런 실거주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많이 움직여서 기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실거주장에 기대고 있으면요, 오히려 덜 떨어져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안 들어와도 오르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장이 발생을 했을 때 오르는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뭔가 금융위기가 탁 오면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건데 IMF 때도 대전이 올랐대요. 대전이 오랐던 이유는 뭐 저도 IMF를 그때는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냥 안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실거주장이었을 것 같아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별로 영향을 덜 받았던 것 같죠. 예를 들면서 이런 거예요. IMF 때 저희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IMF가 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안 잘렸고요. 부모님 월급 받아오셨고요. 그냥 평소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영업자분들 어떤 분들 망했고 사업하는 분들 망했고 집이 날아간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위기가 와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필수제들에 대해서 실거주 가치가 있고 정말 실거주자들이 움직이는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한 거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지향하면 솔직히 말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안전하죠. 왜냐하면 시세보다 싼 거를 사야 플러스 B가 되니까 그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길러놓으면 현금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 싼 거 샀고,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더 전세를 높은 걸 원하고, 그러면은 몇 년이 갔을 때 더 전세가 오를 확률이 높지 떨어질 확률이 높진 않다. 대신 매매가는 안 오를 수 있죠. 매매가는 안 오를 수 있죠. 왜냐면은 경제위기가 오면 아무도 잘 안 사니까 집을. 오히려 전세를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짝짝 나오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해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칭해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하면서 돈을 넣어놓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안 빼봐야지. 왜냐면 그 돈이 저한테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좀 벌었을 때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넣어놨어요. 네. 떨어져도 오르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장에 투자하는 거는 남는 현금으로 해야 된다가 제 지론이에요. 안 봐도 된다. 내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정산을 얘기하거든요. 30년 가서 정산하세요. 5년 가서 정산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이 돈과 내 생활비는 별개여야 돼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막 이자는 내가 번 돈에서 막 이자 낸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서 정산할 동안 만약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면요, 대출을 더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자를 감당할 대출을 해서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아, 대출 이자를 위한 대출. 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스킬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산을 나중에 할 거니까 5년 동안 나 이거 신경 안 쓰고 나 이렇게 플레이 해볼래. 내 생활비는 여기 있고 난 월급을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내가 해서 나중에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여기를 섞어가지고 이자, 야, 나 월급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이자 300 나가. 요거에 하면 저도 못하죠. 저도 이자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월급도 훨씬 많이 나가요. 근데도 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벌어야지, 뭐 이렇게. 아, 근데 이자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가세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요. 플러스 B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하니까요. 제가 경기도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투자를 지금 요 현실에 맞춰서 투자를 한 거라서 그런 거지, 저도 지방 신축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에 이제 뭐 아까 말했지 분당도 갖고 있고 용인도 갖고 있고 뭐 다 갖고 계시네요. 갖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제가 막 진짜 소액 투자로 와서 이까지 온 게 아니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그게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를 한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본을 모아가지고 지방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방시장 내려갈 때는 실제로 돈이 많이 없었어요. 왜? 다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 다 묶여 있잖아요. 흑자도산.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소액으로 부동산을 시작한 건 맞아요. 지방에서. 그렇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보다 더 간절하시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보다 더 간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본인이 경험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왜 작가님은 왜 그렇게 네? 간절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100억 벌고 싶다 많이 하죠. 순자산 100억 벌고 싶다. 그게 어떻게 벌리는 건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순자산 100억 필요 없죠. 저는 뭐 살면서 그렇게 막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보고 싶었어요. 그까지 가는 방법을. 누군가는 어떻게 그까지 가는지, 그걸 가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 되게 막 20대 때는 막 이렇게 막 외국도 나가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막 대학교 때도 막 춤도 추고 말하면 살았는데 30대 돼 보니까 크게 재밌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을 떠나서 많이 이동을 하시고 세상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중에 정말 100억까지 갔을 때 혹은 더 200억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갔을 때 그 방식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뭐 손자 손녀도 있을 거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절대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 거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지금 하다 보면은 돈은 결국에는 경험이 쌓이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온다라고 많이 표현을 따라오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아, 진짜 따라옵니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 시장에 떠도는 소리에서 이렇게 팩트를 잘 걸러낼 수 있고 내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 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증명을 하지 못한 거고 지금까지는 많은 증명을 해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이제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증명을 앞으로 더 해나갈 거예요. 저는 뭐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30대니까 40살까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중에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증명을.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하면서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저는 이게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사람들도. 투자자들한테 최근에 좀 많이 받는 질문은 뭐가 있으세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안을 샀는데 천안이 떨어진 그러니까 입주장이 있으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팔아요 말아요? 이거예요. 이게 지방시장이 언제 끝날 것 같냐면 저는 지방시장 지금 아직 시작 안 했고 언제 끝날 것 같냐면 경기도 서울권처럼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까지 유동성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기는 돌고 돌거든요. 천안은 어차피 무슨 호재가 있냐면 아산, 당진, 천안, 안성, 평택 뭐 이런 그 권역을 묶어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지금 2년 전에 산 가격이 낮고 이 전세를 맞췄으면 그런 권역이 생긴다는 거에 스토리에서 돈이 얼마 들어올지 생산이 된다면 뭐 상상은 안 되겠지만 그걸 믿는다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저는 항상 유동성장 실거주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시장 요새 관심이 많아서 많은데 결국에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유동성을 끌고 들어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실거주장, 유동성장. 아까 핵심 그 기본 토대 맞아요. 그 두 가지로 딱 다 설명해 주시는 네, 모든 거에 다 그렇게 저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심리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물건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느냐가 금융 가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